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가 화제된 저희도 영상을 다뤄본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국가수의 이 감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어요. 자, 그 브리핑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네.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네. 있다.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손상돼 절연 파괴되면서 발화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수가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을 언급한 것은 네. 해당 지점에 어떤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처음 세차를 받은 상태로 계속 그 상태로 운전을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뭐 도로 연석도 있을 것이고 방지턱도 있을 것이고 옆에 다른 차량에 의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차량이 외부 충격흔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부에 있잖아요. 맞아요. 하부에서 도로 방지턱이나 연석이나 이런 걸로 혹시나 부딪혔을 때도 이것이 뭐 몇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발화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면서 지금 이 국가수 결과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수는 화재가 배터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과를 적시하지 않았어요. 국가수는 배터리 관리 장치는 당시 심한 연소로 인해서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배터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뭉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재 사고의 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타버렸으니까. 다 타버린 상황에서 뭘 감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손해배상의 문제와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 한 줄 한 단어 이것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사소송이 수십억이 청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한 줄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지난 7월 29일 저녁에 7시 16분에 주차됐다가 한 59시간 정도 지난 뒤에 불이 났어요. 그 사이에는 충격이 없었잖아요. 그 주차되기 이전에 혹시나 외부 충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근데 사실 이 조사가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뭘 조사할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금 배터리 회사는 여기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외부 충격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배터리 팩 내부가 손상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 때문에 이제 이 운전자의 보험사 이걸로 이제 보험 청구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아 봐라 이거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지금 내가 확실하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봐라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네가 책임이 있다 라고 대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뭘 보고 판단할 거예요? 이 문구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 혹시나 외부 충격으로 발화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운전자가 잘못한 일정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제조사의 과실 80%, 운전자의 과실 20%로 그렇죠. 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개인 운전자 입장에서 20%만 책임져도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재의 특성상 막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발화 원인이라든지 발화 뭐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개연성, 가능성, 추정 이런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한둘의 감정을 할 때도 중요하게 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보자마자 이거 법적 공방이 굉장히 심해지겠다라고 곧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국가수가 감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문구를 작성해서 외부에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추후에 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것이고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느냐,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 액수를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희도 그 사건을 지켜보고 어떻게 결론나는지 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